형형색색 아름다운 이것은 다 무엇? 아플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약의 비밀, 수다학에서 풀어보아요. 내가 살던 때는 말이야. 옛날 옛적에 썼던 신기한 의료기기도 만날 수 있으니 채널 고정! 재미있는 체험부터 약이 탄생하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 숨은 더 재미난 수학까지 알려드립니다. 지금 출발! 수학과 여행이 만났다. 매스 투어 숨은 수학 찾기. 수학이 어디 갔어? 얘 또 어디 숨었어? 얘. 아유, 수학이 얘 어디 있나? 정말. 네, 여행을 통해서 즐거운 추억도 쌓고 또 수학에 대한 흥미도 끌어올릴 수 있는 매스 투어 숨은 수학 찾기입니다. 자, 참 놀라운 사실인데요. AI 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뭐 네. AI를 활용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초등학교 교육에도 이 AI가 전격적으로 도입된다고 합니다. 네. 초등학교 1, 2학년 그 과정에 이 AI를 이용한 인공지능 수학 맞춤형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 하고요. 또 이 AI의 분석을 통해서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해 주기도 하고 학생들의 독서 능력이라던가 이 어휘력 이런 것들도 AI를 통해서 이 판단할 수 있는 정말 이런 그 최첨단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얘기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AI. 이제 곧 이제 아이들이 엄마 아빠보다 AI가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주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개그맨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전에 이렇게 돈 넣으면 그 개그 아이템 나오는 그런 컴퓨터가 있으면 좋겠다. 한 번도 안 한 거 뭐 이런 걸로 AI가 알아서 다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굴에 분장을 해보세요. 그렇죠. 콧물을 그려보세요. 약간 이렇게 가는 거죠. 네, AI 탄생이 수학에 아주 큰 역할을 했지요. 수다학에서도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과거부터 수학이 쭉 발달돼 왔고 그걸 토대로 AI도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스투어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그 역사를 알고 또 수학을 찾아가는 거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네, 마치 그 우리끼리 뭐 짝이라도 한 듯이 이렇게 그 바로 매스 투어의 중요성으로 이렇게 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저희가 그러니까요. 싹 넘어왔네요. 자, 그렇다면 매스 투어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또 빨리 만나봐야 되겠죠. 오늘도 김세식 선생님, 김유경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네, 오늘 매스 투어를 떠나볼 장소는요, 사실 조금 의외의 장소입니다. 네. 저도 좀 생소한 이름인데 네. 의약박물관이거든요. 의약박물관. 네. 뭐 아플 때 먹는 약에 대한 모든 걸 알 수 있는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야, 이 수학이랑 연관이 있나요? 그러게요. 의학이라고 하면요, 아프면 처방받아 먹는 약부터 뭐 소화제, 연고, 파스 뭐 두루두루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의 조제, 뭐 복용, 효과, 그리고 신약 개발까지 사실 수학에 관련 없을 수가 없거든요. 뭐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네.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른인지 뭐 어린이인지 또 어린이 중에서도 뭐 몇 개월인지 또는 몸무게에 따라 뭐 약의 성분이나 복용량이 달라지거든요. 야, 여기까지만 들었는데 듣자마자 수학이네. 갑자기 예상치 네. 못한 데서 수학. 아니, 일단 수치가 정확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료 수학이라고 해서 의료 전반에 뭐 두루 수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다양한 이야기가 나눌 수 있는 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 그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았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수학이 지금 확 튀어나왔거든요. 듣자마자 말이죠. 네, 이게 뭐 도처에 지금 또 요소요소에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완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망설일 거 없이 지금 바로 다 함께 의약박물관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아플 때 찾는 약과 병이나 상처를 고치는 의술의 탄생에 수학이 지대한 공을 세웠다? 수학의 위대함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의학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로 문을 연 의학박물관인데요. 국민의 건강을 지켜준 약과 관련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고려시대 왕실에서 사용하던 청자부터 한글 처방전이 적힌 구급 간이방, 허준의 동의보감, 초간본 등의 보물을 비롯 약 2만여 점의 동서양 의학학 관련 유물이 모여 있는데요. 또한 이곳에선 근육통을 풀어주는 파스 제조 과정과 알약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알약 제조 과정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가루 형태의 주 원료와 부 원료를 저울로 정확히 측량한 뒤 정해진 순서와 시간, 속도에 따라 조절하며 혼합합니다. 그런 다음 일정 크기로 과립 상태를 만들어주는데요. 가루인 상태에서 바로 뭉치는 것보다 입자가 크고 엉성한 알갱이가 더 쉽게 뭉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거죠. 혼합이 끝나면 건조 후 과립을 가지런히 정리한 다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익숙한 모양으로 만드는 과정, 타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선 타정기 2대로 시간당 53만 8,800정의 알약을 만들어낸다는데요. 만약 하루 8시간 기계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 1년이면 약 15억 정의 알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한편 알약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약으로 삼키기 편한 건조 시럽제가 만들어졌는데요. 건조 시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료의 정량을 알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역가, 즉 약물에 있는 성분이 몸에 작용하는 세기와 농도를 이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A라는 건조 시럽의 농도가 50mg/5ml이고 원료 1g 중 역가가 50mg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공식에 대입해 풀어보면 건조 시럽 1ml당 필요한 원료의 양은 0.2g이란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공들여 만들어진 약은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걸까요? 약을 먹으면 위에서 녹아 소장에서 흡수,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운반되는데요. 바로 혈액 속에 약의 농도가 올라가면서 약효가 발휘되는 것. 그런데 약마다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바로 반감기가 약마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반감기란 위장관을 통해 흡수된 약물이 최고 농도에 도달했다가 그 절반으로 농도가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감기가 길수록 약은 몸속에 오래 머물며 효과도 오래 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반감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학 원리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신기합니다. 예. 네. 우리 평소에 뭐 알약 이렇게 맨날 보면 야,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걸까 궁금했는데 네. 이 조제 과정을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반감기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이해가 되긴 됐습니다만 네, 그건 알겠어요. 근데 그 안에 숨어 있는 거기 수학을 찾아. 무슨 수학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힌트는 힌트 있어요? 예, 함수. 어떤 거예요? 함수? 함수? 예, 그게 왜 힌트입니까? 힌트를 힌트답게 주셔야지. 함수를 듣고 뭐가 떠올라요? 삼각함수, 그다음에 지수함수도 들어봤네요. 지수함수, 그럼 제가 삼각함수 할게요. 함수? 어? 로그함수, 로그함수. 로그함수? 로그함수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삼각 갑니다. 로그함수. 자, 삼각함수, 로그함수. 정답 있습니까? 정답은 네. 아깝습니다. 지수함수. 왜 로그함수 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선생님이 페이크를 주셨어요. 예, 이게 고등학교 때 나오는 용어긴 해요. 네. 근데 지수함수와 반감기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에 많이 있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개념은 좀 이해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내온 문제고요. 네네. 지수함수라는 것이 그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예,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반감기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에서 줄어드는 그래프와 지수함수에서 줄어드는 그래프가 같은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우리 그 우주편에서 그 등비수열 배웠잖아요. 네. 예, 자, 등비수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1, 네. 그리고 다음 2분의 1, 네. 다음 4분의 1, 그다음 8분의 1. 계속 이렇게 가면 이런 수열을 우리가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수열도 함수예요. 그리고 y 이퀄 2분의 1의 x제곱. 예, 이것이 또 지수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즉 지수함수는 이 수열, 등비수열에서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근데 반감기 본래의 뜻은요. 네. 어떤 방사선 그 핵종의 원자수가 방사선 붕괴에 의해서 그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스트론튬 92의 경우 반감기는 28년이고요. 우라늄 238의 반감기는 무려 45억 년이에요. 이처럼 반감기라는 것이 핵종에 따라 고유한 값을 가지는데요. 이 화학 반응에서는 물질의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네. 약을 복용했을 때 약의 처음 농도에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른 약 농도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듯이요.
약효가 강하게 발현되다가 반감기가 지나면 약효가 점점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약 복용 시간이나 복용법, 복용량을 꼭 숙지해서 먹어줘야 됩니다. 아, 우리가 뭐 식후 30분에 뭐 하루에 3번 먹어라. 뭐 이런 것까지는 이제 생각을 좀 하는데 네. 이 한 번 복용한 약의 어떤 지속 시간이라든가 네. 말 그대로 그 반감기 이런 것까지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약을 복용하는 그 시간도 사실 좀 잘 생각해서 계산해서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그 약의 용량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 설명서에서 예를 들어서 몸무게의 10배 정도 용량을 투여하라라고 나와 있다면 아이가 8kg인 경우에는 80mg, 또 10kg인 경우에는 100mg을 이렇게 맞춰서 줘야 되겠죠. 아,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겠네요. 이게 맞아요. 글씨만 많고 그림은 하나도 없어서 안 봤거든요. 아하, 아직도 그림을 보는군요. 그림이 있어야 보기 편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약을 복용할 때 몸무게에 비례해서 그 투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이런 비율들을 아주 잘 읽어보고 그거에 맞춰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약봉지에 보면 항상 부작용 조심하라는 이야기도 그렇죠. 항상 써 있잖아요. 아, 그렇죠. 건강해지려고 먹는 건데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네. 약을 팔기 전에 임상시험을 그것도 아주 많은 시간, 많은 횟수를 반드시 거칩니다. 예, 그 과정을 살펴보면 뭐 수많은 환자의 성별, 뭐 나이, 몸무게, 키 등 그런 정보가 있겠죠. 네. 그것을 이제 집합으로 분류합니다. 그 후에 이제 통계를 내고 수학적 추론을 통해서 약의 부작용 그리고 위험, 안전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서 안전이 검증됐다. 예, 그러면 그 이후에야 약을 판매하는 거죠. 아하. 아니 그러면 이게 약을 하나 개발해서 그 내놓을 때도 엄청난 그 수학적 계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제약회사에 수학자들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 예, 제약회사는 예, 통계학자와 같은 수학자가 필수로 근무하는 것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야, 이렇게 그 건강과 직결된 부분을 또 우리 수학자들이 이렇게 예,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참 놀랐습니다. 그러게요. 자, 우리 그 친구들이 약의 중요성도 알고 거기에 덧붙여서 수학도 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관련 활동이 있을까요? 영양제 구매 체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50개짜리 들어있는 그런 비타민과 100개 들어있는 영양제를 오늘 동시에 샀어요. 네네네. 그러면 하루에 비타민을 2알씩, 또 영양제는 1알씩 먹는다면 다 먹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아, 이게 살짝 복잡한 연산인데 요거를 이제 재밌는 구매 체험이라고 해서 살짝 속여가지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제 애가 그 생각 못하고 갑자기 이걸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렇지, 이거 뭐 젤리로 하나, 영양제로 하나 뭐 그렇죠. 비슷하니까요. 그렇죠, 비슷한 거죠. 예. 네. 비타민은 250 나누기 2 해서 125일 걸리고요. 네. 영양제는 100 나누기 1 해서 100일 걸리죠. 근데 이제 동시에 새로운 비타민과 영양제를 사는 그런 경우라면 네. 250과 100의 그렇죠. 최소 공배 수인 네. 500일. 즉 비타민은 4번째, 그리고 영양제는 5번째 사는 경우에 이렇게 동시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지로 공부하면 지겨울 계산이죠. 네네네네. 이런 체험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때쯤 되면 엄마 2개 동시에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의학박물관에서 펼쳐지는 숨어있는 수학 이야기, 이번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다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약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소화가 잘 안 될 때 먹는 소화제 만들기. 그리 어렵지 않아요. 먼저 소화를 돕는 데 필요한 성분을 가진 원료를 준비해 줍니다. 위장관 운동 촉진 역할을 할 진피가루와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할 제산제, 그리고 약을 뭉쳐주는 원료와 표면을 매끈하게 해주는 원료, 총 4가지면 준비 완료. 각각의 원료를 저울로 정량을 측량해 준 다음 봉투에 넣고 잘 섞어주는데요. 잘 섞인 원료들을 알약 모양의 구멍이 있는 기구에 흘리지 않게 쏙쏙 채워주고 망치로 잘 뭉칠 수 있게 두드려주면 세상에 하나뿐인 소다흑표 천연 소화제 탄생!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혹시 그거 아셨나요? 알약에서 다양한 도형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 원형, 타원형, 반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 모형, 오각형 등 정말 다양한데요. 약의 모양과 크기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각각의 약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다양한 효능을 가진 약들인데 다 똑같이 생기고 숫자나 기호, 문자로만 구별해 놓는다면 잘못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또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분할선이 그려진 알약도 있는데요. 4분할 혹은 2분의 1로 나눠 먹을 수 있는 알약임을 나타내는 선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지금은 모양도 크기도 다양한 약을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주로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구했습니다. 당시에는 약연이라는 기구로 약을 정성스레 빻거나 즙을 내서 약을 처방했는데요. 약연은 곡면으로 만들어 일정한 주기로 왕복 운동하는 진자 운동의 원리를 적용했답니다. 최저점에서 일정한 높이만큼 올리면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더라도 곡선을 따라 계속 운동할 수 있는 원리인데요. 진자 운동이 적용된 덕분에 힘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약재를 쉽게 빻을 수 있었대요. 한편 이곳에선 의료기구들의 변천사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의사들의 필수품 청진기. 청진기는 심장이나 폐 등 체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고안된 기구인데요. 몸에서 발생하는 낮은 진동수를 감지할 수 있는 벨과 진동판의 떨림으로 높은 진동수까지 감지할 수 있는 다이아프램으로 체내 소리를 최대한 증폭해 들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최근엔 체내 소리를 약 10배 정도 증폭해 들을 수 있는 디지털 청진기까지 등장. 우리 몸 상태를 더 정교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여기서 퀴즈! 의사들의 필수품이 청진기라면 간호사들의 필수품은 주사기죠. 주사를 놓을 때 아주 중요한 수학 원리가 필요한데요. 어떤 건지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세요. 네, 이거 뭐 알약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뭐 그 아날로그 시대에 약 받는 기구도 네. 있고 과거의 청진기도 볼 수 있고 그 주사기도 구경 잘했는데 맞습니다. 저거 잘 놔야죠. 잘라야죠. 잘라야죠. 예. 잘라야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중요한 수학이 있다 이거잖아요. 저 이게 몇 번 치냐? 그거는 혈관 보려고 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게 살 때문에 이 혈관이 잘 안 보여갖고 한 20번씩 치시더라고요. 화내시는 분도 봤어요. 이게 호되게 혼나는 느낌이더라고요. 살 때. 이게 주사 바늘이 이 깊이에 대한 문제인가? 어허. 너무 얇게 많이 안 들어가면 곤란한다던가.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가도 그렇고 또 너무 조금 들어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깊이, 아니면은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 아파. 압력, 아프니까. 아파서. 그럼 어떤 걸로 가보시겠어요? 깊이. 깊이. 자, 깊이. 주사 바늘의 깊이가 중요하다. 깊이가 깊이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럼 저는 압력 가보겠습니다. 압력, 깊이.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까? 정답은 정답은 각도입니다. 각도. 틀릴 줄 알았습니다. 네. 아니 근데 따지고 보면 깊이랑은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살짝 비슷하네요. 그죠? 그래도 뭐 네. 수학은 정확해야 되는 거니까. 아, 그렇지. 네, 보통 피하 지방에 놓는 주사는요 45도 각도로 기울어져서 놓고요. 45도. 네, 근육 주사는 90도 각도로 놓습니다. 아, 그게 다르구나. 네, 또 피뇌 주사라고 해서 네. 주사 바늘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피부 아래로 얇게 찌르는 그런 각도는 더 작아야겠죠. 그렇죠. 너무 세우면 너무 깊이 그렇죠.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각도는 15도 정도로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야, 주사도 수학이네. 그러게요. 아니, 선생님 근데 간호사 하셔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좀 약간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간호사 선생님. 수학이 아니라 간호학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뭐 각도 재고 이러는 건 사실 우리 뭐 중간고사에서만 중요한 줄 알았더니 네. 뭐 무대 설계할 때도 필요하고 미술에도 중요하고 뭐 주사 놓을 때도 필요하고 뭐 그냥 모든 그 일상생활에 다 들어가는군요. 그러게요. 이제 약에서 지금 이제 의료 기기까지 지금 확장이 됐습니다, 선생님. 예. 예, 좋습니다. 근데 전산 단순 촬영실, 우리 CT라고 많이 알려져 CT. 있는데 CT. 그것도 네. 좀 알아볼게요. 네. CT 제작의 원리는 1917년 오스트리아의 수학자 요한 라돈이 처음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CT도 수학자. 네. 예, CT는 체내 X선을 통과시킨 후에 X선이 신체의 각 부분에서 얼만큼 통과되는지 흡수되는지 그런 영상을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 옛날에 어떻게 그거를 가능하게 했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제 네. 그 과정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들여다보고자 하는 물체를 이렇게 360도 돌려가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각각 사진에서 단면의 성분을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후에 이 사진들을 일정한 길이로
똑같이 늘려서 각도대로 사진을 돌려가며 합성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잘라낸 단면 2차원 사진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2차원 사진을 쌓아서 3차원 이미지를 얻게 되는 원리입니다. 아, 지금 뭐 하나가 생각나서 이렇게 던져볼 게 있는데 이게 그 사진 쌓아가지고 3차원 그러니까 그 고래 적분 생각이 나거든요. 그 고래 나눴다가 다시 쌓아가지고 아닌가? 아니면 어떡하지? 맞습니다. 맞아요. 감각적이에요. 예. 예, 이 CT의 키워드는 바로 적분이거든요. 네. 예, 원리가 여러 각도로 엑소 사진을 찍어서 얻은 그래프를 그 시각화한 것을 이름이 조금 특이한데 사이노그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흰색에 가까울수록 흡수가 많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사이노그램을 보며 원래 영상을 복원하는 방법이 바로 적분입니다. 아하. 예, 그리고 그 복원된 영상, 그 사진들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같이 앉아서 보는 예, 그 하얗고 검은 영상들 있잖아요. 네, 네. 예, 그게 바로 복원된 영상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사이노그램 그래프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나이팅게일 이야기로도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팅게일이요? 네. 나이팅게일이 수학에 나와요. 네, 나이팅게일이 수많은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것도 통계와 그래프 다 수학이었거든요. 이야. 아주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이거. 그래요? 네, 크림 전쟁에 파견된 이 나이팅게일은 네. 전쟁으로 목숨을 잃는 그런 군사보다 오히려 오염된 식수나 침구류, 위생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전염병이나 2차 감염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군사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럼 어떡해? 아, 그래요? 안 믿어주죠. 그걸 왜 안 믿어주지? 그러게요. 그걸 계속 기록을 해놓은 거죠. 계속 기록을 한 후에 그 기록이 계속 쌓이고 네. 통계를 냈겠죠. 이런 수치화한 것을 보여주고 또 원을 12개로 이렇게 나눠서 월별로 정리한 그런 노즈 다이어그램이란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렇게 쉽게 정리해서 보여주니까 이렇게 관계자들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위생 개선에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40% 넘는 그런 사망률이 2%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야, 이게 몇 명을 살린 겁니까? 야, 이거? 수학으로 설득을 했어. 진짜로. 수학이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감염병의 수학 모델이 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수다에서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네네. 네, 예부터 오늘날까지 그다음 병의 원인을 찾고 또 발병률을 낮추는데 이렇게 수학이 큰 역할을 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야, 참 대단합니다. 저희가 그 초반에 AI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냥 그 로봇이 뭐 의학을 개발하고 조제하고 뭐 의료기기 만들고 뭐 이런 시대가 오는 게 아닐까. 띠리띠리띠리띠리 성필근 다이어트 약을 100일 처방하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AI가 기억이 나요? 왜? AI가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네, 그런데 사실 이미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수술용 로봇 다빈치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예, 정교한 움직임으로 복잡한 수술이 가능하거든요. 안전한 로봇 팔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이게 수학적 계산이 또 필수겠죠. 그 안에 사실 많은 수학이 필요한데요. 그 하나만 우선 살펴보자면 로봇 팔을 움직이게 하려면 이 관절의 방향을 다르게 설정해야 되는데 이 행렬이라는 수학 원리를 이용합니다. 네. 만약 로봇 팔이요 4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각 관절 사이의 위치 관계를 설명해 주는 행렬식 4개를 다시 또 이용하면 관절마다 움직여야 하는 방향과 거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거 한 가지 예만 봐도 의료 관련해서 과거에도 수학이 중요했지만 미래에도 수학이 필수라는 걸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의학박물관에 가가지고 이 로봇 팔 확장하듯이 정말 쫙 그러니까요. 확장을 해봤는데 이 관련 활동도 그만큼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약국놀이도 해볼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영상에서 전자저울로 정확하게 질량을 재어가면서 직접 약을 만들었던 것처럼 네. 우리 집에서도 초콜릿, 아몬드 가루, 설탕 이런 거 혼합해서 초콜릿 약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거 좋아해요. 너무 좋겠네. 그거는 혼자 해보고 싶네요, 집에 가서. 네, 원형, 타원형, 모양도 다양하게 해보고요. 또 이렇게 전자저울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또 정확하게 그걸 계산하면서 또 세밀함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그거 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 뭐 가위바위보해서 먹어요? 먹기, 예, 먹어요. 그래요. 뭐 한 번에 복용하시겠죠. 한 번에 그 부작용이 예, 없을 예, 거 예. 아니에요. 비만이 부작용이 될 수 있나요? 좀 더 감성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네네. 네, 맛있는 사탕과 우리 초콜릿을 약봉지에 담아서요. 우리 고생하시는 엄마 아빠, 부모님께 선물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네, 사랑이라는 성분으로 인해서 아픈 것도 금세 씻은
듯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플라시보 효과처럼. 아이, 그거는 뭐 안 먹어도 그냥 이렇게 보면은 낫죠. 아유, 그럼요. 아, 우리 애들이 언제나 그렇게 되려나? 네. 또 아이들과 함께 건강의 소중함, 또 약의 중요성 이걸 달달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세요. 아유, 달달하네요. 오늘 정리를 필근씨 좀 달달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한번 달달하게 한번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필근이의 여행 일기 샤랄라. 약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의학박물관에 다녀왔다. 사람마다 나이도 성별도 몸무게도 다 달라서 약의 양과 시간을 정확히 지켜 복용해야 하는데 양과 시간을 정하는 데 수학이 아주 중요하게 쓰인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약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도 수학이 필요하고 청진기나 주사기부터 첨단 의료기기까지 수학이 안 쓰이는 곳이 없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수학 이제 절대 미워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초콜릿 약도 내일 꼭 만들어 볼 거야. 맛있겠다. 사람들한테 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바라는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뭐 바라는 거 없다 그냥 건강하게 뭐 함께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오늘 보셔서 아실 겁니다. 우리 인류의 어떤 그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약 혹은 의료 전반에 얼마나 많은 그 분야의 수학이 침투해 있는지 어쩌면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아이들 중에 나중에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큰 공헌을 하는 그런 수학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건강과 수학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더 많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만들어 주신 김세식 선생님, 김유경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필근 씨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